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 붕괴 경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왜 이렇게 마흔여 개에 집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뜻대로 헌법재판소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하부기관이지 독립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윤석열 얘기하는 것이 참 듣기가 아주 거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불러도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까? 이런 자들과 무슨 대화와 타협을 논할 수 있을까요? 이 자는 진정 제정신일까요? 어디 옹호할 게 없어서 내란 수괴를 옹호하며 내란을 정당화하는 뻘소리를 해대고 있는데요. 이 자가 국힘당 원내대표라는 게 개어이가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을까요? 참 낯짝도 두껍다는 생각만 듭니다. 헌재는 윤석열 파면의 도도한 민심에 즉각 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구인 완전체 결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 명의 재판관 공석이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심판의 결과를 지연시킬 수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재가 그런 지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한 명의 장기 공석 상태를 위헌적 상태로 규정하고 국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던 까닭입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 임기 만료 헌재 재판관의 직무 수행을 잠정 연장하는 것은 위헌적 임기 연장이 아닌 헌정 공백 방지라며 독일의 유사 사례를 들어 보완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취지도 근본은 헌재의 중대 결정에서 위헌적 공석 상태를 막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실제로 구인 완전체를 막아 파면 선고를 지연하고 결국 무산시키려는 윤석열 복귀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는 대한민국의 파국이고 제2계엄 아비규환의 시작입니다. 민생경제와 대외 신인도는 추락할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의 비정상적 지연을 시정하는 첫째 조치는 마은혁 재판관의 위법 부당한 선별적 배제를 시정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 구성의 위헌적 불완전성은 치유됩니다. 4월 1일이 시한입니다. 시간 끌기로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이 밑자락을 까는 내란 세력의 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도 없습니다.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 음모 분쇄를 위해 민주당은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결단해 가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헌재가 선고일자를 미루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밤 페이스북에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날이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라며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윤석열 파면 선고 지연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른바 윤석열 이재명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그는 최근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며 검찰의 부실한 기소를 꼼꼼히 따졌던 재판부가 정략적 사법살인의 압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윤석열 석방, 김성훈 영장기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및 특검 추천 거부 등 헌법과 법률과 상식을 초월한 초현실의 현실이 계속되니 정상적 믿음이 흔들릴 지경이라고 말했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정상적이면 당연히 파면이고 정상적이면 당연히 무죄라는 판단들이 여전히 유효한 정상의 힘이 궁극적으로 작동하길 바라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켜보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으로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의 말은 또 적중했는데요.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그 이후 계속해 벌어지고 있는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았는데요. 이 재판이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인가 싶어서입니다. 그 조한창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했다? 그러면 조한창 재판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 당시에는 그 기억나는 게 지금 이른바 쪽집게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예. 그 당시에 뭐 4월 11일 선고설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결론은 이미 그 당시에는 모두 다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될 거라는 예.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끄는 거,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 그런 역할들 정도에서는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그런 그 상통의 그런 시간들이 서로 통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한 의혹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국힘당은 갑자기 선고를 촉구하는 입장으로 돌변하는가 하면 불과 얼마 전 윤상현 의원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7대1이라고 예측한 게 정확하게 적중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의 내용은 극비사항인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가만히 그의 과거 언행들을 살펴보면 정말 쪽집게처럼 윤석열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 거의 모든 걸 다 맞춘 거죠. 이러니 국힘당과 대통령 측에 정보가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한편 그거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영연백을 추가 구매하고 있어요.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영연백 추가로 구매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답변해 보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추가 구매했고요. 영연백 알죠? 시신 보관하는 백. 그거를 과도하게 추가 구매했고 오늘 1억 6천 이상 또 추가 구매 공고가 떴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지금 제2의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상하게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동안과 달리 빨리 선고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지금 정보가 새는 거 아닌가요? 정보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네?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다고 믿어도 되죠? 추호도 네. 없습니다. 추호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 21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는 7대1이다. 3일 전에 7대1을 맞췄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 안 새는 거 맞아요?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갑자기 신속하게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정보 새는 겁니까? 안 새는 겁니까? 정보 관리 잘하십시오, 보안 관리.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고 싶지만 이거 내통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윤상현이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했죠. 4월 11일 날 선고한다라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 지금 다 들어줬지 않습니까? 한덕수 먼저 선고해라, 최재해 먼저 선고해라,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해라. 이거 다 들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의심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빨리 떨쳐내야 됩니다. 31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힘당이 갑자기 선고를 촉구하는 것은 평의 정보가 새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서영교 의원도 국민들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보이지 않는 손이 헌재에 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하며 특정 재판관이 의도적으로 선고를 미루고 있으며 국힘당과 대통령 측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정 재판관이 선고기일을 늦추고 의도적으로 계속 미루고 있으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되는데요. 사무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전혀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요?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무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헌재는 이에 대해 평의 정보가 새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지만
선고 지연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요.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주심 정영식 재판관은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힘당과 용산, 그리고 헌재의 특정 재판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 내부에서 평의 내용이 유출되고 국힘당과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가 될 텐데요.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탄핵 심판을 질질 끌며 국힘당의 정치적 술수에 휘둘린다면 헌재 역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래서 친위 쿠데타를 정리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던 걸까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킬 겁니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되살려낼 것입니다. 8명은 다 파면이라고 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겠죠. 어떻게 3명이 그것을 파면을 안 시킵니까? 자기 눈으로 봤고 자기가 판결을 했고 자기가 얘기를 다 들었고 이 증거가 다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그 윤석열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통칭이다? 뭔 놈의 통칭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권성동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권성동이 박근혜 때 그 뭡니까? 제3자 뇌물죄, 이건 사법영역이라고 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윤상현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누구 조한창, 정영식, 김형두, 김복형 전부 다 어떻게 파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이것을 파면을 시켜야 제2의 내란, 제2의 계엄이 안 일어난다 말씀드리고, 국민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은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영연백, 시체를 싸는 영연백, 그리고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의 영구 집권을 생각했는지 국지전까지 불사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 도대체 국민의힘은 이 사람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계속 이 사람을 보호하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선거 날짜 잡고 선고하시길 바라고,